지나친 선함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하게 만들 때가 있다. 잘해주면 존중받을 것 같지만 삶은 자주 반대로 흐른다. 자꾸 참고 맞추고 내 몫까지 내어주면 상대는 그것을 자비보다 당연함으로 여기기 쉽다. 그리고 당연해진 선함은 쉽게 가벼워진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의 배려는 자비인가 아니면 버림받기 싫은 집착인가? 지나친 선함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집착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착하면 사랑받고 많이 내어주면 존중받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삶은 자주 반대로 흐른다. 지나치게 참고 자꾸 맞추고 내 몫까지 내어주면 상대는 그것을 선함보다 당연함으로 여기기 쉽다. 그리고 당연해진 선함은 쉽게 가벼워진다. 여기서 무시가 시작된다. 잘해줘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 없이 잘해주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지는 것이다. 이 차이를 보아야 한다. 자비에는 중심이 있지만 약함에는 중심이 없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줄 것은 주되 내 존재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약함은 다르다. 거절하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미움받을까 두려워 계속 나를 줄인다. 이것은 자비보다 집착에 가깝다. 버림받고 싶지 않은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다. 그래서 괴롭다. 자비는 맑지만 집착은 무겁다. 많은 사람이 착해서 상처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심 없는 선함으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선함은 독이 된다. 사람은 허용한 만큼 선을 넘는다. 이것이 관계의 냉정한 진실이다. 계속 받아주면 더 요구하고 계속 맞춰주면 더 기대한다. 인간 심리의 한 단면이 그렇다. 그래서 경계 없는 선함은 자주 무시를 부른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다. 미워서 끊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출지 아는 지혜다. 강물에도 둑이 있어야 흐름이 살듯 관계에도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산다. 둑이 무너지면 범람하듯 경계 없는 배려는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한다. 또 지나친 선함 뒤에는 자주 죄책감이 숨어 있다.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것 같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계속 나를 뒤로 미룬다. 그런데 스스로 나를 뒤로 미루는 마음을 세상도 자주 뒤로 미룬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타인도 가볍게 다루기 쉽다. 이것은 보아야 할 진실이다. 그래서 자비에는 반드시 자기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 중도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나침도 집착이다. 너무 내어주는 것도 왜곡이 될 수 있다. 부드럽되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대나무는 유연하지만 꺾이지 않는다. 자비도 그래야 한다. 또 지나친 선함은 기대를 낳는다. 이렇게 해줬으니 알아주겠지. 이렇게 참았으니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다. 그런데 기대는 자주 상처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괴로운 것은 선함 때문이 아니라 선함에 섞인 집착 때문이다. 이걸 보아야 풀린다. 많은 사람이 이용당하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처보다 관계를 잃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머무는 선함은 자비가 아니다. 스스로를 묶는 집착일 수 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붙드는 것도 때로는 선함의 얼굴을 한 집착이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또 하나 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자주 분노를 안으로 삼킨다. 밖으로 화내지 못하니 안에서 자신을 갉아먹는다.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지쳐간다. 이것이 오래가면 선함은 평온이 아니라 피로가 된다. 그래서 착함이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왜곡일 수 있다. 진짜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남을 살리며 나도 살린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 또 존중받는 사람들은 대개 크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한다.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부탁을 다 받지 않고 미소 짓되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힘이다. 힘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나온다. 자비에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함은 소비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한다. 지나친 선함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중심 없는 선함을 버리라는 뜻이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 없는 선함은 이용당하기 쉽고 중심 있는 자비는 존중을 부른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다. 자기 경계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선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된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상대가 악해서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 반복해서 허용된 관계의 방식이 그렇게 굳어진다. 처음 한 번 선을 넘었을 때 멈춰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2번 더 넘기 쉽다. 2번 허용되면 3번은 당연해진다. 여기서 만만함이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은 왜 나에게만 함부로 하느냐 묻지만 자주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을 내가 반복해서 허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피해자를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관계의 이치를 보자는 말이다. 사람은 허용한 만큼 선을 넘는다. 이 말은 차갑지만 자주 사실이다. 그래서 무시의 시작은 상대의 태도만이 아니라 내가 지우고 있는 경계에서도 시작될 때가 있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상대가 나를 가볍게 보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인간 심리에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저항 없는 선함을 자주 약함으로 오해한다. 부드러움을 존중하기보다 밀어볼 수 있는 자리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관계일수록 이런 왜곡이 잘 생긴다. 그래서 계속 받아주는 사람에게 더 요구하고 늘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무례해지는 일도 생긴다. 이것은 아이러니하지만 흔하다. 왜 그런가? 경계 없는 배려가 상대에게 책임감을 줄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넘어도 괜찮고 늦어도 받아주고 무례해도 참아주니 상대는 점점 그것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존중이 약해진다. 존중은 자주 경계가 있는 자리에서 자란다. 다 받아주는 자리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한다. 또 사람은 자주 자신이 대우받는 방식대로 상대를 대한다. 내가 스스로를 뒤로 미루고 내 감정을 늘 하찮게 여기면 타인도 그 흐름을 읽는다. 말하지 않아도 태도는 전해진다. 늘 미안해하고 늘 죄책감으로 움직이고 늘 부탁을 거절 못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도 되는 자리로 보기 쉽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것은 관계의 작동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자기 존중은 도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힘이다. 스스로를 가볍게 두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다. 조용해도 중심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선 넘기 어렵다. 이것이 중요하다. 또 업의 눈으로 보면 반복해서 무시당하는 관계에는 자주 집착의 매듭이 숨어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마음이 자꾸 선 넘음을 참게 만든다. 그러면 상대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착도 관계를 묶는 힘이 된다. 불교에서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묶여 선을 못 긋는지 보아야 한다. 이걸 보면 풀리기 시작한다. 또 많은 사람이 착하면 다 좋아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이는 선함을 귀히 여기고 어떤 이는 이용하려 든다. 그래서 지혜 없는 착함은 상처받기 쉽다. 자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내어줄지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다 맞추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경계 잃은 소모가 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다. 또 무시당하는 관계를 오래 보면 공통점이 있다. 작은 무례를 초기에 넘겨버린다. 농담처럼 넘어가고 괜찮다 하며 삼키고 마음 불편한데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데 작은 무례를 방치하면 큰 무례가 된다. 처음 선을 넘을 때 바로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라는 뜻이 아니다. 조용히 선을 보여주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단호함을 공격으로 오해한다. 아니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다. 자비에도 단호함은 필요하다. 부처의 자비가 약함이 아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드럽되 흐트러지지 않았다. 또 하나 있다. 사람은 이상하게 얻기 어려운 것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늘 가능한 사람보다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조심한다. 이것이 계산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기 중심이 있어야 존중도 따른다는 뜻이다. 지나친 순응은 자주 존중을 부르지 못한다. 오히려 존재를 흐리게 만들 때가 있다. 그래서 부드럽되 만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깊다. 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자주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한다. 화내면 나쁜 사람 될까봐 억누르고 거절하면 관계 끝날까봐 참는다. 그런데 억눌린 분노는 밖으로 못 가면 안으로 향한다. 자책이 되고 무기력이 된다. 여기서 더 약해진다. 그래서 건강한 분노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파괴하는 화가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힘으로써의 분노 말이다. 이것도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왜 사람은 만만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가? 악해서만이 아니다. 허용된 만큼 선을 넘고 흐려진 경계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보는 순간 관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허용한 만큼 상대는 선을 넘는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중심을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 잘해주는 것은 미덕이지만 자기 존엄을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무시당하던 착함은 존중받는 자비로 바뀌기 시작한다. 착함과 약함은 다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둘을 자꾸 혼동한다. 참고 양보하고 맞춰주는 것을 다 착함이라 부르지만 끝까지 보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결이 있다. 하나는 중심 있는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 없는 순응이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둘 다 부드럽고 둘 다 크게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자비에는 중심이 있지만 약함에는 중심이 없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자비는 부드럽되 휘둘리지 않고 따뜻하되 끌려가지 않는다. 줄 것은 주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약함은 상대의 기분에 끌려다니고 거절을 두려워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꾸 나를 희생한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흔들림이다. 그래서 괴롭다. 많은 사람이 착해서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자주 상처를 부르는 것은 착함보다 중심 없는 수능이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나는 부드러운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자비는 힘이 있고 약함은 힘이 없다. 자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약함은 조용하지만 불안하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삶을 바꾼다. 불교에서 중도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너무 강팍한 것도 집착이고 지나치게 무너지는 것도 집착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중도다. 많은 사람이 자비를 무조건 참아주는 것으로 오해한다. 아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멈춰 세워야 할 때가 있다. 상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선을 넘는데 계속 받아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왜곡일 수 있다. 상대의 무례까지 키워주기 때문이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을 보게 하는 힘도 가진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비다. 부처의 자비가 약함이 아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드러웠으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단호하면 차갑다고 생각하고 부드러우면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호함 없는 선함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대나무는 유연하지만 꺾이지 않는다. 자비도 그래야 한다. 부드럽되 꺾이지 말아야 한다. 또 약함은 자주 인정 욕구와 함께 움직인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싫은 사람 되기 싫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거절 못하고 선 못 긋고 불편해도 웃는다. 겉으론 착하지만 속은 늘 긴장한다. 이건 평온이 아니다. 집착의 긴장이다. 자비는 이런 긴장 위에 서 있지 않다. 자비는 사랑받기 위해 베풀지 않는다. 옳다고 여겨 베푼다. 여기 차이가 있다. 인정받기 위해 하는 선함은 상처를 부르기 쉽고 중심에서 나오는 자비는 자유를 준다. 또 약한 사람은 자주 갈등을 두려워한다. 갈등 자체를 악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갈등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다. 불편한 말을 해야 관계가 바로 설 때도 있다. 이것을 피한다고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눌린 불편이 쌓여 병이 될 뿐이다. 그래서 자비는 때로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도 필요하다. 조용한 단호함이 필요한 이유다. 또 착함과 약함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책임지는 방식에 있다. 자비는 내가 책임질 것과 상대가 책임질 것을 구분한다. 다 떠안지 않는다. 그러나 약함은 자꾸 남의 몫까지 짊어진다. 상대 감정도 내가 책임지려 하고 상대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 한다. 여기서 소진이 온다. 그리고 소진된 선함은 원망을 낳기 쉽다. 왜 나만 일이 힘드냐는 마음이 생긴다. 자비는 이런 원망을 잘 만들지 않는다. 무리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능한 만큼 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건강한 자비다. 또 사람들은 강한 사람은 존중하고 착한 사람은 무시한다 여기지만 꼭 그렇지 않다. 중심 있는 부드러움은 오히려 깊은 존중을 부른다.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중심의 유무다. 중심 없는 선함은 만만해 보이고 중심 있는 자비는 고요한 힘을 준다. 같은 부드러움이어도 전혀 다르게 읽힌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세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강해지려 애쓰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수행도 결국 거기 닿는다. 또 하나 있다. 약함은 자주 죄책감으로 움직이지만 자비는 자유에서 움직인다. 해야만 할 것 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게가 다르다. 죄책감 기반 선함은 오래가면 지치고 자유 기반 자비는 오래가도 메마르지 않는다. 이것도 깊은 차이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착한가 아니면 약한가? 부드러운가 아니면 끌려가는가? 이 질문이 사람을 깨운다. 자비에는 중심이 있지만 약함에는 중심이 없다. 이 진실을 알면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잘해주되 흔들리지 말고 따뜻하되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부드럽되 만만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거기서 무시당하던 착함은 존중받는 자비로 바뀌기 시작한다. 무시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비슷한 징조가 있다. 사람 탓만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아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가벼이 여겨지고 왜 어떤 사람은 조용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 차이는 겉의 성격보다 안의 경계에서 갈릴 때가 많다. 첫째 징조는 거절을 지나치게 어려워하는 마음이다. 부탁을 받으면 힘들어도 거절 못하고 손해봐도 끊지 못하고 불편해도 계속 맞춰준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싫은 사람 될까 두렵고 관계 끊길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는 일을 죄처럼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경계가 흔들린다. 내 마음보다 상대 기대를 더 앞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도 무너지기 쉽다. 사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며 선을 조정한다. 계속 가능하다 하면 계속 더 요구한다. 그래서 거절 못하는 마음은 자주 무시의 입구가 된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나는 친절한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운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둘째 징조는 지나친 죄책감이다. 남을 먼저 챙기지 못하면 스스로 나쁜 사람 된 듯 느끼고 내 사정을 말하면 미안해지고 선을 긋는 일조차 공격처럼 느껴진다. 이 마음은 겉으론 착해 보여도 안에서는 자기 가치를 약하게 만들기 쉽다. 늘 미안한 사람은 늘 낮은 자리에 서기 쉽다. 그리고 자신을 낮게 두는 사람을 세상도 자주 낮게 다룬다. 냉정하지만 보아야 할 진실이다. 자비와 죄책감은 다르다. 자비는 맑은 선택이고 죄책감은 두려운 수능이다.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징조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는 일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자꾸 자신을 맞추게 된다. 그러면 중심이 흐려진다.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결국 자기 마음은 뒤로 밀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오래가면 타인도 그 마음을 뒤로 미루기 시작한다. 인정 욕구는 자주 무시를 부르는 숨은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 선을 못 긋기 때문이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된다. 넷째 징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자꾸 해명하는 습관이다. 작은 거절도 길게 설명하고 사과하고 눈치 보며 정당화하려 한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허락받아야 한다는 무의식과 닿아 있다. 그러나 중심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것을 조용히 하고 아닌 것은 조용히 멈춘다. 과한 해명은 자주 자기 위치를 약하게 만든다. 이것도 보아야 한다. 또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흔한 징조가 있다. 화가 나도 표현을 못한다. 불편해도 웃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한다. 갈등이 두려워 침묵을 택한다.
그런데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안으로 쌓여 자기 존중을 갉아먹는다. 밖으로는 착한데 안으로는 자꾸 지친다. 이것이 오래가면 사람은 자기 감정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더 쉽게 휘둘린다. 그래서 감정을 보는 힘도 중요하다. 화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불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주 상대 문제까지 자기 책임처럼 짊어진다.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것도 내 탓 같고, 저 사람이 힘든 것도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과잉 책임감일 수 있다. 그리고 과잉 책임감은 자주 이용당하기 쉽다. 남목까지 짊어지는 사람 곁에는 자주 짐을 넘기는 사람이 모인다. 이것이 관계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 남 몫인지 보는 눈이 필요하다. 또 중요한 징조 하나가 있다. 늘 이해하려 하고 거의 서운해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다. 모든 걸 좋게 해석하고 넘어간다. 겉으론 성숙해 보이지만 때로는 자기 감정 회피일 수 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계도 세워지지 않는다. 무시를 멈추는 첫걸음은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될 때도 많다. 이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반복해서 무시당하는 이유가 모두 타인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결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람을 깨운다. 거절 못하는 마음, 죄책감, 인정욕구, 과잉 책임감, 흐려진 경계. 이것들이 징조일 수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무시를 부른다. 이 말은 뼈 아프지만 깊다. 이 진실을 보는 순간 피해의 자리에서 지혜의 자리로 옮겨간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관계의 운도 바뀌기 시작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아니다. 많은 경우 조용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세게 말하고 차갑게 굴어야 만만하게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힘처럼 보이는 방어일 때가 많다. 진짜 힘은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온다. 존중받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가볍게 내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시작이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며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안다. 경계가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경계를 차가움으로 오해한다. 아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질서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두는 선이다. 강물에도 둑이 있어야 흐름이 살듯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산다. 존중받는 사람은 이 선을 안다. 그리고 조용히 지킨다. 여기서 첫 태도가 나온다. 부드럽되 단호하라. 이 말은 깊다. 부드러움만 있으면 끌려가기 쉽고 단호함만 있으면 굳어지기 쉽다. 둘이 함께 있어야 자비가 된다. 존중받는 사람은 부탁을 다 받지 않는다. 가능한 것은 돕고 아닌 것은 멈춘다. 그런데도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줄 안다. 아니다.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지키는 일이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존중은 여기서 생긴다. 또 존중받는 사람은 말이 가볍지 않다. 필요 없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불필요한 해명을 줄인다. 할 말은 짧고 분명하게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조용히 말할 줄 안다. 이것은 공격성이 아니다. 중심이다. 중심 있는 말은 목소리가 커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적어서 힘이 있다. 사람은 이런 고요한 힘을 느낀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진다. 또 존중받는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무리하게 맞추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를 준다. 인정 욕구가 줄어들수록 사람 눈치도 줄고 경계도 살아난다. 많은 괴로움이 여기서 풀린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기 존중이다. 자기 존중은 교만이 아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두지 않는 고요한 품격이다. 그리고 이런 품격은 자주 존중을 부른다. 또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을 눌러 삼키기만 하지 않는다. 화를 퍼붓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보고 서운하면 서운함을 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도 그 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계속 부정하면 타인도 그것을 가볍게 다루기 쉽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하다. 또 존중받는 사람은 모두를 구하려 들지 않는다. 남의 몫을 다 짊어지지 않는다. 어디까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 남 책임인지 안다. 이것이 경계를 지키는 또 다른 모습이다. 많은 착한 사람이 여기서 소진된다. 다 책임지려다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비는 다 떠안지 않는다. 가능한 만큼 하고 내려놓을 줄 안다. 이것이 수행이다. 또 중요한 태도가 있다. 조용한 거리감이다. 가까워도 너무 다 내어주지 않고 친해도 다 허용하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에는 오히려 존중이 산다. 너무 쉽게 다 열리면 관계가 가벼워질 수 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질서다. 사람 사이에는 숨 쉴 거리도 필요하다. 존중받는 사람은 이 리듬을 안다. 또 이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선을 보인다.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다. 늦으면 기다려주지 않고 무례하면 웃으며 넘기지 않고 조용히 선을 돌려놓는다. 이런 일관성이 힘이다. 사람은 일관성 있는 태도 앞에서 조심하게 된다. 여기서 만만함이 사라진다. 또 존중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가능성을 조금 견딜 줄 안다. 이건 중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필요한 거절을 한다. 많은 사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미움받는 공포 때문이다. 이 공포가 선을 못 긋게 한다. 그러나 미움 조금 감당할 수 있어야 존중이 선다. 이것도 수행이다. 불교에서 집착을 놓으라 하는 말도 여기 닿아 있다. 사랑받고 싶은 집착, 좋은 사람이고 싶은 집착을 조금 놓을 때 중심이 선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강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존중받는다. 부드럽되 단호하고 따뜻하되 경계가 있으며 베풀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중심 있는 자비다. 부드럽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잘해주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없는 선함이 무시를 부를 뿐이다. 중심이 선 순간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된다. 착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중심 없는 선함이 괴로움을 부를 때가 있는 것이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는 선에서가 아니라 자기 경계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 자꾸 참고 맞추고 내 몫까지 내어주면 상대는 그것을 자비보다 당연함으로 여기기 쉽다. 그리고 당연해진 선함은 가벼워지기 쉽다. 이 진실을 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더 착해지면 해결될 줄 알지만
자주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맑은 중심이다. 부드럽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따뜻하되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비다. 자비에는 중심이 있지만 약함에는 중심이 없다.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반복해서 상처받고 자꾸 가벼이 여겨진다면 먼저 타인만 보지 말고 내 마음의 경계를 돌아보아라. 거절이 두려운지, 인정받고 싶은 집착에 묶여 있는지, 스스로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거기서 풀리기 시작한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미덕이다. 그러나 자기 존엄을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일 수 있다. 선함은 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울 것이다. 지혜 없는 선함은 이용당하기 쉽고 중심 있는 자비는 존중을 부른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강해져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존중받는다. 조용한 단호함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늘부터 무조건 참는 것을 선함이라 여기지 말아라. 나를 지키는 경계 또한 자비의 일부다. 지나친 선함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심 있는 자비는 복이 된다. 바로 거기서 관계의 운도 바뀐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